뉴스크림 7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다은 기자와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휴가를 또 다녀오셨죠? 적도 근처로 갔거든요. 특별히. 근데 네. 한국보다 더 온도가 낮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나라 더 더웠습니까? 더위를 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특히나 우리는 뭐 기본은 30도 이상이잖아요. 제가 갔던 곳에서는 뭐 30도 아래였습니다. 27도, 8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기후 어떤 위기에 대해서 좀 실감하는 그런 온도였던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열대야도 뭐 역대 최장 기간 뭐 계속 기록이 깨졌다는 뉴스를 접했던 것 같은데 집에 다들 에어컨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뭐 저도 에어컨 계속 틀면서 생활하는데 아 이게 에어컨이 무슨 저기 선풍기처럼 계속 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에어컨이 이제 주문을 하면 이제 알아서 설치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설치 기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사실 그 얘기 해볼 건데 요 사진인데 그쵸. 사진이 엄청 큰 이슈가 엄청 이슈됐죠. 예. 이 사진 아마 기사를 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아, 저희도 이거 직접 띄우는 게 좀 되게 속상하고 좀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에어컨 설치를 하신 분이고, 네. 이제 전남 장성에 있는 중학교 급식실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러 가신 분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뭐냐면 우리 떡볶이집 가면은 위에서 쫙 나오잖아요. 네. 그런 업소용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요. 이분은 그 에어컨, 그 업소용 에어컨은 가정용 에어컨 와서 혼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업소용 에어컨은 그렇게 안 되고 너무 규모가 크니까 여러 명이 와서 하는데 이분도 그분 중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장성에 그날 34.4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는데 그 안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건 그 안에 에어컨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풍기 2대가 돌아가는 급식실 안에서 막 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막 빙글빙글 자리를 막 돌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더니 저 화단 밖으로 뛰어나가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상태로 저분이 화단에 있는 저 모습 그대로 1시간 가까이 119 구호를 못 받고 어떻게 하다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저기 가족분에게 이 그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업체 팀장이 이 사진을 그냥 찍어서 보내고 애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소에 뭐 정신질환 있었냐 아들한테 애 데려가라 이러고 이 사진을 보내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더운 날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나 뭐 팀장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픈 사람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농땡이 피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사실 수사를 해야 되긴 한데 몇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업체가 여름철에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자체가 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고인이 전날 입사했어요. 전날 입사했는데 입사한 당일에 여기 까베 넣어둔 담배가 다 젖을 정도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운 환경에서 12시간 일했습니다. 입사한 첫날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뭐 안전 교육을 시킨달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둘째로는 냉각 모자를 달라고 했어요. 냉각 모자가 별거 아니고 우리 저기 초등학생 때 유행했던 여기 뒤가 숭숭 뚫린 모자 있죠. 네. 유행 이게 패션용으로 유행했잖아요. 그런 모자예요. 전면이 다 좀 바람이 통기가 되는 그런 모자를 달라 했는데 그것도 거절됐고. 근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온열 질환이 발현됐을 때 이제 알 수 없는 말을 막 이렇게 하고 막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녔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고열 때문에 의식 장애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알고 있어야 이게 이 친구가 더위 먹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정신 질환 있었어요라고 가족한테 보냈다는 거는 이게 온열 질환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고 있고 이분한테 나타났다는 인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료들도 온열 질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노무사님은 정말 이해가 안 설명했습니다. 갑니다. 근데 이게 이분은 전날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교육을 못 받았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이 폭염, 이런 기록적인 폭염에 일을 시키는 사업주는 당연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이런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중요한 게
이 우리나라에서 업소용 에어컨 만드는 곳 몇 군데 안 돼요. 삼성전자, 뭐 LG전자, 캐리어 뭐 이런 데거든요. 이 에어컨도 삼성전자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설치 기사님이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만들기만 하고 그 설치를 지역에 있는 한 수백 개 되는 영세한 업체한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작은 데는 회사 대표 포함 직원 둘인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가 계속 이걸 수주받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 바짝 그것도 언제나 수주받는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작으면 안전교육이나 산재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한데 심지어 매번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계속 새로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원청에서 따로 안내해주지 않는 한 사업주 물론 하청업체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사람을 직접 고용한 건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난립하고 계속 바뀌는 하청업체에서는 구조적으로 이거를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되는 현실이에요. 사실 뭐 이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름에 갑자기 주문도 늘고 또 설치를 안 하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좀 손쉽게 그런 문제를 맞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영세한 업체들 너네 경쟁시켜가지고 줄 세워서 맞습니다. 더운데도 할 사람 손들어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네. 들거든요. 소비자가 이렇게 뭐 포털에서 뭐 과일 상자 사듯이 사서 혼자 뜯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 설치를 제조사가 약속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설치 노동이 고객의 가전 구매의 완결 요소라고요. 음. 그런데 이거를 계속 외주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증도 안 된 업체한테 뭐 전남에 이 일감을 주고서 업체들끼리 막 경쟁. 근데 설치 노동에 대한 경쟁이 사실 뭐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업체끼리의 비딩과 경쟁은 결국은 저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도 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은 여기도 재하청이 많대요. 네. 뭐 업체 삼성전자에 문의했을 때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기사님들한테 말했을 때는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하청까지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불법에 심지어 사실은 거기에 사람이 존재하는지 심지어 이렇게 학교처럼 방학 안에 딱 끝내야 되는데 막 2명, 3명이서 막 말도 안 되는 인건비로 하면 까딱하면 적자예요. 그러면은 뭐 안전이 뭐예요? 냉각모자가 뭐예요? 뭐 냉각모자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그거 살 시간도 여유도 관심도 없이 완전히 작업에 자기를 쏟아부어야 겨우 마진을 내는 겁니다. 이게 34.2도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 4도요? 네. 34.4도? 4도. 네. 근데 저희 집에서 저 발코니 난간을 새로 된 거를 저희 집에 좀 온도 재는 기계가 있어 재보니까 44도, 45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렇죠. 기온이 한 32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4도라고 해도 그 실내라면 또 맞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맞아요. 바람이 잘 안 통하기 맞아요. 때문에 또 막 그렇죠. 자재들 그렇죠. 다루는 것들이 또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온도가 어마어마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의 사지로 내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니 이 폭염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이 기후위기 속 폭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뭐 온열 질환 현장의 온열 질환 예방 대책 이런 것도 아마 지속적으로 해왔을 거라고 보이는데 왜 이게 현장까지 뭐 잘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용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고용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위험을 안다는 게 우리가 지진 문자도 받고 하지만 그러니까 위험을 안다는 거는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위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와 모니터링과 대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업체가 외주화되는 순간 그 업체에서는 이 노동자에 대한 재해 관리가 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사무가 아니게 돼요. 다른 예로 삼성전자의 AS 기사님들은 뒷고용이거든요. 온열 질환에 대한 안내를 여름철마다 문자로 받아요. 물론 거기도 살인적인 스케줄로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가전제조사에서 이 사람들의 재해가 발생하면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안내되는 문자의 종류의 질이 다르다. 그 AS 설치기사님들한테는 그런 안내가 안 나가요. 그러면 사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저하고 인터뷰한 분들 온열질환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솔직하게 잘 모르고 이분들한테 여름철은 더운 계절이라기보다는 성수기인 거예요.
일이 많은 기간인 거죠. 일하느라 정신없는 계절이지. 그러다가 더운 거. 여름은 덥다. 뭐 이 정도 인식인 거죠. 그 위험을 안다는 게 당신에게 이 정도의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정도의 안내를 해주는 주체도 과정도 사실은 좀 부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은 제대로 드셨는지 진짜 여러 가지로 좀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때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이제 에어컨 그 설치 기사 문제도 문제지만은 사실 이게 폭염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이 노동 현장 전반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겨레 21에서도 기사로 다뤘지만 지난 7월 말에도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네. 60대 건설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네. 쓰러졌을 때 체온이 40도에 아. 달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매년 계속 반복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건설 현장에. 이게 38도가 넘으면 예.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녹는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영구적인 후유장에 남기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흔히 37도만 넘어도 이제 열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 40도. 40도에 달했고 건설 현장이 사실 이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어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입니다. 그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5년 동안 조사를 했을 때 한 152명 중에 79명이 건설 현장에서 이런 산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설 현장에서 이런 걸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반복됩니까? 우리나라 법상에 작업중지권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심지어. 예.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거 너무 그 어떤 큰 위험이 닥칠 것 같아요. 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공사 기간이거든요. 하루하루가 어떤 천문학적인 액수고 그리고 이게 다 연기 공정이에요. 예를 들면 김양진 기자가 여기 콘크리트 뭐 공구리를 오늘까지 다 해야지 내가 다음에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돼버리면 이게 다 밀리니까 사실상 이거를 어떤 한 개인의 노동자가 저 손 들고 오늘 일 못하겠습니다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부르겠죠, 그 사람. 그쵸. 그 사람 안 부르죠. 그리고 노조에서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했지만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조도 다 배제하고 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번 여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달에 비가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리면서 건설 현장이 잠깐 이제 멈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그 7월에 이제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 8월에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쉬겠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워도 그러니까 덥다는 거를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8월 초에 제보가 온 사실인데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가 그 열사병 때문에 쓰러져서 119를 지금 이송을 대기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사실 뭐 통계에도 잡히지도 않는 그런 맞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건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그늘, 휴식. 그다음 휴식이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도 건설노조에서 한 1,5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물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장이 한 1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더위에 한번 다들 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물 한 잔 못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거의 뭐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뭐 작업 중지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그렇죠. 정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가혹하게 시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노동자들은 입지가 좁아서 물 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작업 중지권 같은 것도 조금 더 이제 규정이 지금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뭐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뭐 중단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폭염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20대 국회부터 계속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국회에서. 물론 지금 22대 국회에도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 노동자들이 이게 뭐 이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뭐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일을 못하는 날도 많을 텐데 내가 7월 달에 일 못했으니까 8월에 조금이라도 해야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자연재해나 뭐 천재지변으로 일을 못했을 때 임금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지 노동자들도 엄청 더울 때 이거를 내가 손들고 작업을 중지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 그러니까 악천 후에 따른 예. 그 작업 중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의무를 주긴 했어요. 음. 근데 이번에 쿠팡에서도 한번 돌아가셨지만 폭우에 배달하시다가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수준이냐면 비가 오면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막 저지대를 피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지대에 내가 배달해야 되는 집이 있으면 어쩔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독일은 또 그 건설 노동자분들이 다 정규직이거든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시공 퀄리티를 생각하면 사실은 실력 좋은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갖다 쓰고 뭔가 버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만연하다. 노동부가 적어도 이걸 당장 법을 바꿀 수 없으면 캠페인이라도 확실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갖다 붙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건설 현장 돌면서 제대로 개도하고. 그렇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에어컨 설치 기사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하도급 주지 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적어도 에어컨 공사할 때 업계 안에서 삼성전자, LG전자만 솔직히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원청이 적어도 5명 이상 온열질환이나 계절별 산재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업체한테는 일감을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상상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사회적 약속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개별 사업장들이 알아서 바꾸겠지. 법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바뀌겠지. 이런 생각 참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얼마 전에도 기후 관련해서 우리가 기사를 한번 썼었지만은 말은 기후 위기라 그러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건 뭐 안보 위기나 뭐 식량 위기처럼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거기 걸맞지 않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에 맞게. 예를 들면 에어컨 기사 하도급 하면 안 되는 거죠. 공기 늦춰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사회적 비용을 다시 생각하고 맞습니다. 좀 늦게 우리가 뭔가 진행이 돼도 괜찮게 생각하고 비싼 값을 치를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됐으면 어떻겠나. 이런 좀 우리가 이제 지금 진지하게 좀 머리를 맞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당 기자 오늘 뭐 배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베트남어로 호아스라는 호아스. 꽃이에요. 이거를 무덤에 많이 올립니다. 우리가 국화 네. 많이 하듯이 여기서는 생명과 죽음을 같이 하는 꽃이어서 예, 요 꽃을 한배 평화재단이라고 한겨레 21에서 2000년부터 쭉 쓰고 있는 기사가 있죠. 정확히 1999년부터 쓰고 있는 기사인데 네. 이제 우리 베트남전 때 우리가 파병했던 32만 명 우리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되신 희생자분들을 기리고 평화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단체예요. 소개 카드를 주셨길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생명의 꽃이자 죽음과 함께하는 꽃으로 불리는 호아스. 묘지와 절에 많이 심는 이 꽃을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위령비 그리고 집단 묘지에 심고 가꾸며 추모하고 기억하고 살아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난 호아스를 기억합니다.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기억하며 오늘 미래를 살아갈 모두를 위한 평화를 일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또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10월에 항소심이 있어요.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또 국민들에게 관심을 촉기하는 차원에서 예, 한번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지 말씀 나온 김에 9월 11일이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 지 6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겨레 21은 뭐 어쨌든 인권과 평화를 가장 앞세우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전쟁 파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뤄왔는데 올해는 고엽제 2세 그리고 3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나이상으로는 3세가 태어났을 때예요. 네네. 그분들의 병에 관해서 우리가 이거는 제초제니까 또 기후위기 차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단체의 투쟁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9월에 저기 첫 주에 기사 하나, 르소 기사 또 또 좀 표지 홍보 좀 쓰시죠. 해주시죠. 좀 한번 해주세요. 홈리스 월드컵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월 21일부터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드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뜻깊네요. 그쵸. 사람들이 또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전달하려고. 한길이 10일에는 뭐 이렇게 재밌는 거가 많습니까? 그걸 그렇게 내가 찌푸리면서 얘기하셔야 되니까.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아 너무 좋죠.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뉴 스크림! 고맙습니다.